등 이 중차대한 안보가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뉴스를 보고 제 귀를 의심했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지난 반세기 동안 이 군의 정치적 참여라는 정치 개입이라는 오명을 싣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제가 처음 국방부를 기자로 출입했던 첫 해인 1993년에 김영삼 정부 시절에 아시다시피 12.12, 5.18에 대한 역사의 단죄가 있었고 그 뒤에도 많은 젊은 군인들이 그 선배들이 과오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반세기 만에 다시 이런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서 여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지금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김민석 의원 등 일부 계엄령 주장이신 야당 의원들께도 제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 판단이 틀렸습니다. 차관께 여쭙겠습니다. 차관께서는 1993년 당시에 어떤 계급으로 어디 계셨습니까? 대위 계급으로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그 12.12, 5.18 그 역사 단죄가 일어나는 걸 보셨었죠? 그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예, 군의 정치 개입에 대한 그런 것들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아까 차관께서는 이번 계엄령 발표 관련해서 사전에 그럼 차관께서도 잘 모르셨습니까? 예, 저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고통과 충격을 줬고 또 이번에 동원된 군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현역 군인들한테 또 큰 상처와 어떻게 보면 멍해를 또 짊어지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차관께서는 여기 나오신 분이 최고 책임자신데 국민들이나 아니면 후배 장병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없습니까? 예, 먼저 국민들께 일련의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 질문하셨으니까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저도 참담합니다. 매우 슬프고 괴롭습니다. 국방 차관의 직책이 있으면서 일련의 행동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 행동을 미연에 확인하지 못했고 또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추후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육군 총장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총장님 답변하신 걸 보면 총장님은 명칭만 계엄사령관이셨지 사실상 아무런 역할을 하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역할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령을 받았고 군인은 명령을 받으면은 그 명령을 완수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들을 매우 빠르게 소집하는 노력을 하였고 또 역할과 기능, 상황실 구성이라든가 또 일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그 핸드폰으로 연락 오는 것은 조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상황을 보고 이해할 수 없었던 것 중에 하나는 특전사의 경우 707 특임대도 투입된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예, 특전사 707. 예, 707. 네. 예. 707 특임단은 아시다시피 국가급 전략부대 최정예 특수부대인데 이런 계엄 상황에서 707 특임단까지 투입됐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예, 그럼 병력의 편성 이런 거에 대한 제가 말씀드리지만 진짜 몰라가지고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기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실탄 지급 문제인데 총장님께서는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죠? 예, 무장이라 이런 건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네, 차관님 국방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특전사령관한테 확인했고 특전사령관으로부터 들은 답은 실탄 지급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범계